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전문 강사 권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첫 시험을 대비하는 4급 적중 특강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난달의 시험의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듣기 파트와 독해 파트는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상에서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쓰기 파트 경우에는 듣기나 독해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수월했다고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2022년을 대비하시는 우리 첫 시험에서는 조금 첫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의 시험 총평이 중상이었으니까 역시나 이번 시험도 맞춰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파트는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장문 듣기 우리 36번부터 두 문제씩 쪼개서 나오는 문제들 기억나시죠? 설명문 형태의 문제 하나 풀어보실 거고요. 그리고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해 일부분 어휘 싸움 기억나시나요? 그 어휘 부분에서도 형용사와 관련된 문제들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받자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받자문에 관련된 문제 두 문제 역시 풀어보실 거고요. 그리고 쓰기 파트 마지막 장문도요. 오늘 형용사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준비해 드렸으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듣기 3부분을 정리해 보실 건데요. 특히 이 듣기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문 듣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문제씩 쪼개져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특히 설명문에 관련된 지문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 설명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들을 조금 정리해 보실 거예요. 근데 그 형용사를 제가 그냥 하나씩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반이어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추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발음 읽어보죠. 추신. 자, 신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마음은 마음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추라는 표현은요. 뭔가 대충하다, 세심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심하지 못한 마음, 부주의하다, 또 세심하지 못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에 대한 반이어 표현 가보실게요. 발음 읽어보죠. 시신. 시신. 자, 역시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에요? 시한 마음이래요. 시라는 표현은 세세하다, 꼼꼼하다. 세세한 마음, 세심하다, 꼼꼼하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추신, 시신 두 가지 표현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가보실게요. 만족합니다. 읽어보실게요. 많이. 만족하다. 그럼 만족하다의 반대는 뭐라고 보셔야 될까요? 실망하는 거겠죠? 실망하다. 失望. 잃어버리다. 왕. 바람을 잃어버리다. 실망하다. 보실 수 있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장점에서 여러분 여기 요라는 표현 기억해 두실게요. 발음해보죠. 요디엔. 요라는 표현 우수하다 할 때 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점,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장점의 반대말 뭡니까? 바로 단점이잖아요. 단점 표현 한번 읽어보실게요. 缺点, 缺点, 缺 뭐예요? 결핍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결핍한 점,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단점을 합해서 얘기할 때는요. 优缺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优缺点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앞당기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앞으로 당겨요. 발음 읽어볼게요. 提前, 提前, 提前 시간을 앞당기다. 그러면 거기서 시간을 미루다라는 반이어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推迟, 推迟 토이라는 표현 자체가 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이치 밀다, 미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표현 읽어볼게요. 긴장하다, 긴장하다. 발음 비슷한 것 같아요. 긴장, 긴장하다. 자, 그럼 긴장을 풀어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읽어볼게요. 칭송.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형용사 주요 표현들 다시 기억해 두시고요. 실전 문제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6번부터 실제 우리 설명문 형태, 이야기형 문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먼저 보기 분석부터 해보셔야 되겠죠? 두 문제짜리니까요. 자, 일단 A부터 가봅니다. 발음 따라해보죠. 老师很细心.
선생님은 아주 세심합니다. 씨란 한자 들어가면 뭐라고요? 꼼꼼하다, 세세하다. 괜찮으시죠? 자, 두 번째 B 발음 읽어볼게요. 学生很自信. 학생은 아주 自信, 자신만만합니다. 다음에 C 발음 읽어볼게요. 批评别太直接.批评, 비평하는 것은요. 别 해서는 안 돼요. 太直接, 너무 직접적이어서는 안 된다. 비평하는 게 너무 직접적이면 안 돼요. 다음 마지막 D 발음 읽어볼게요. 学生不认真学习. 학생들은 不认真, 认真, 열심히 하다. 근데 그 앞에 뿌가 들어갔으니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보기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설명문이 나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2번의 A 보기 분석해 볼게요. 学习时间 학습 시간이 되겠죠. 다음 B로 갑니다. 教育方式 教育교육, 方式,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C로 가볼게요. 学生优点 学生이라는 거는 학생, 优点이라는 것은 장점이 되겠죠. 학생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D로 가보실게요. 怎样完成作业 怎样, 어떻게, 完成, 완성하는가, 作业, 숙제를 완성하는가. 자, 보기 분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지문 속에서 어떤 부분에 정답이 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老师教育学生的时候的时候 전제 표현이죠. 뭐뭐 할 때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학생들을 교육할 때 要小心, 要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说话的方式 말하는 방식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注意, 주의하셔야 돼요. 不要, 하지 말아야 돼요. 太直接, 너무 직접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의어가 들리네요. 不要 같은 말 뭡니까? 别 라는 표현 맞지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읽어봤던 보기 C 표시해 두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비평, 혼내다, 나무라다 라는 거 들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직접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比如 예를 들어서 땅 동그라미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에 的时候 체크해 보실게요. 자, 当什么什么的时候 짝꿍입니다. 뭐뭐 할 때에 뭐뭐 할 때에, 뭐 할 때. 학생들이 숙제를 완성하는 게 有点좀粗心的时候, 부주의할 때에. 자,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데 좀 부주의하고 세심하지 못할 때 선생님은 应该讲, 마땅히 讲, 말해야만 합니다. 你做得很好,做得. 정도보 연결고리죠. 너 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 너 되게 잘했어. 但是 그런데 有点粗心, 좀 덜렁거렸네. 좀 세심하지 못했네. 如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改掉这个缺点. 이 단점을 고칠 수만 있다면 你的成绩, 당신의 성적은 会更好的. 会, 뭐뭐 할 것입니다. 更好的,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여기서 会什么什么的 묶어두시고요. 이렇게 会와 더란 단어가 같이 쓰였을 때는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우리 지문 분석 다 끝났는데 질문 듣기도 전에 정답은 다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C 같은 경우에 비평이라는 말이 딱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나무라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너무나 직접적이면 안 된다라는 보기 C. 가능한 거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었던 게 사실 학습 시간 안 나왔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을 설명하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 아, B가 옳겠구나. 그 다음에 학생의 장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D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숙제를 완성합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게 숙제를 완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숙제를 완성하는 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었어요. 어디요? 比如,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육 방식이었을 거예요. 맞는지 볼까요? 질문. 举例子 예를 들다라는 뜻입니다. 학생이 숙제를 하는 예를 들었어요. 是为了说明什么?是为了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说明什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일까요? 뭐예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갈게요. 这段话이 말은 주로 谈的是什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글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제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주제 당연히 뭐예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B. 그쵸? 지문이 어느 정도 조금 길기는 한데요. 그 전에 보기 분석이 미리미리 끝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듣기 내용을 듣고 정답을 고르실 수 있겠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바로 독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독해 1부분. 괄호 안에 들어가는 정답을 골라보실 건데요. 그중에서도 형용사를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자주 나왔던 10가지 형용사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流利, 流利. 언어가 유창하다예요. 말이 유창하다. 너 중국어 되게 유창하게 잘한다. 할 때 쓸 수 있는 유창하다. 다음 두 번째 이 발음 그치 읽어보실게요. 熟悉, 熟悉. 아주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발음 같이 읽어보죠. 复杂, 复杂. 이것도 한자 발음 그대로예요. 복잡하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죠. 복잡하다. 다음에 4번 발음 읽어보실게요. 无聊, 无聊. 우가 뭡니까? 없을 무자예요. 没有, 없다라는 한자어거든요. 聊라는 것은 수다 떨다. 그럼 수다 떠는 게 없어요. 말이 없어요. 무료하다, 재미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어서 5번 가보실게요. 活泼, 活泼. 활발하다.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듣기, 독해, 쓰기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다음에 6번 발음 같이 가보실게요. 严重, 严重. 엄중하다라는 뜻이죠. 엄중하다, 심각하다. 다음에 이어서 위험하다 읽어보실게요. 危险, 危险, 위험. 한자어 그대로 역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적합하다 읽어보실게요. 合适, 合适. 적합이라는 한자가 지금 뒤집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잠깐만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合适라는 단어는 적합하다라는 표현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는 형용사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자를 뒤집어서 适合라고 쓰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있어요.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랍니다.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습관적으로 정도부사를 붙였으니까 很合适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很合适. 그러면 适合라는 표현은 동사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랑 함께 옵니다. 适合你 이렇게 한번 외워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很合适, 适合你. 괜찮으시죠? 合适, 适合. 合适, 适合. 풍사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상세하다 읽어보실게요. 详细, 详细. 자, 이것도 한자어 그대로 상세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아까 앞에 듣기 할 때 공부했어요. 씨라는 한자는 뭐라 그랬더라? 세세하다, 꼼꼼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详细, 상세하다, 꼼꼼하다, 세세하다. 괜찮으시고. 자, 마지막 10번 읽어보실게요. 발음 읽어보자. 辛苦. 辛苦, 고생스럽다. 그래서 우리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辛苦了 라는 표현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주 나오는 우리 10가지 형용사들이었고요. 실전 문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제시어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流利. 아까 배웠어요. 언어가 유창하다. 맞죠? 다음에 B 발음 읽어볼게요. 危险, 위험하다. 다음에 C 발음 읽어볼게요. 详细. C 나왔네요. 세세하다, 꼼꼼하다. 다음 D 발음 가볼게요. 熟悉, 熟悉, 익숙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마지막 E 발음 읽어보죠. 无聊, 无聊.
수다 떠는 게 없어요. 재미없다, 무료하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들로 나와 있는 문제는요, 두 가지 형태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와 그다음에 대화 형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한 문장꼴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빈칸 앞부분에 또는 뒷부분에 어떤 힌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괄호 앞에 보니까 헌이라는 정도부사가 딱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정도부사와 호응할 수 있는 품사는 보통 형용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빠르게 보기 속에서 형용사가 있나 없나 살펴봤는데 오늘은 전부 다 형용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 중에서 어떤 것이 어울릴지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가봅니다. 虽然 네모칸, 但是 네모칸 접속사.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하다. 접속사 기억나시죠? 자, 비록 小李는 没去过中国. 중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他说汉语说得很. 우리 요거 구조. 그녀는 중국어를 말해요. 说的 말하는 정도가 어떻습니다. 자, 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정도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정도가 어떻다? 말하는 정도? 언어. 말하는 정도 기억할 수 있었던 거 정답 뭘까요? 말하는 정도가 유창하다라고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A. 그녀는 중국어를 말하는데 그 말하는 정도가 굉장히 유창해요. 유창하게 말 잘해요.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정답은 A. 골라주셨죠?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보기가 A, B 대화 형태가 나와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일단은 괄호 앞뒷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괄호 앞에 가봤더니 역시나 힌트. 헌이라는 정도부사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도부사 뒷부분에 어울리는 형용사 수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我现在 나는 현재 지금 매우 어떻습니다. 做什么好呢? 무엇을 하는 것이 好呢? 좋을까? 지금 뭐 어떻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심심하니까, 무료하니까. 정답은 그래서 바로 이 우려. 그대로 골라주시면 너무 간단하겠네요. 두 번째 B를 안 읽어도 돼요. 근데 혹시 만약에 조금 불안하다. 그럼 B를 한번 읽어봤더니 那么 그러면 咱们一起 우리 함께 去逛街吧. 逛街 쇼핑하러 가자. 지금 뭐 할 거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뭐 하러 가자. 쇼핑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자주 나왔던 형용사들 이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빈칸이 나왔을 때 빈칸 앞부분에 정도부사가 혹시 눈에 보인다면 형용사 보기를 채워주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바로 쓰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쓰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받자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려고 하는데요. 이 받자문 같은 경우에는 받자문의 어순을 잡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받자문의 어순이 어떻게 됩니까? 바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요. 구조를 이렇게 잡아두셔야 돼요. 한 글자를 보고 여기까지 만들 수 있으시면 너무 좋아요. 자, 주어는 바, 목적어를 수러했습니다. 근데 받자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러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 수러 뒷부분에 기타 성분이라는 것을 꼭 채워서 문장을 마무리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기타 성분에 자주 나오는 아이가 뭐가 있나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러입니다. 러.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뭐냐면요. 보충해주는 보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 혹은 보어 성분. 자, 그렇다면은 받자가 나와 있나 위에서 쭉 봤더니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어순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주어는 바, 목적어를 수러했다. 그러면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는데 주어를 먼저 찾지 않습니다. 목적어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될 것은 수러를 찾으시는 건데요. 이 수러를 찾으실 때는 수러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알아채시면 너무 좋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기타 성분의 힌트들 러나 보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일단 제시어들을 쭉 훑어봤더니 일단 눈에 가는 게 있네요. 징이라는 표현, 별표.
징이라는 표현은 청유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뭔가를 해주십시오, 부탁의 의미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문장 앞부분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주어 생략이 가능합니다. 라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징 해주세요. 보통 해달라는 건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생략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쭉 봤더니 치라이라는 표현의 방향을 가리키는 보충 설명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붙어 있는 다이가 뭡니까? 동사가 되겠죠. 다이, 동사, 바로 들다라는 뜻이고요. 치라이라는 표현이 일어나다, 그러면 다이 치라이. 들어 올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제시어 끄보 조금 어려운 한자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단어들을 보시면서 이게 지금 바디에 들어갈 명사가 없었잖아. 그 명사 목적어가 저 단어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뜻을 정확하게 몰랐더라도 구조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 문장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징 해주세요. 진짜로 주어가 생략됐다. 해주세요.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겠죠? 끄보라는 표현은 팔이에요. 팔을 타이치라이 들어 올려주십시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징 끄보 타이치라이. 괜찮으시죠?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보실게요. 조금 뭔가 난이도 있어 보이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풀이하는 방법은. 자, 바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래처럼 어순 잡아주세요. 주어, 바, 목적어, 수어, 기타 성분. 근데 그 기타 성분으로 우리는 수어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제시어를 봤더니 바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원래 바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주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셔야겠지만 이 앞에 붙어 있는 슌비엔이라는 표현은 아래 제가 정리해 드렸네요. 부사로 사용이 돼서 뭐뭐 하는 김에, 그 김에 앞에 있는 동작이 연결된다고 보셔야 돼요. 뭐 하는 김에 무엇을 어떻게 하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수어에 대한 힌트가 어딨나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고 있는데 따이죠. 눈에 보이네요. 따이라는 표현은 진이다. 조라는 표현은 결과보로 쓰여서 뭔가 떠나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진이고 떠나다, 진이고 가다. 그러면 보어. 앞에 붙어 있는 따이가 동사수로 완벽하네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가다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제시어들 갑니다. 니出门的. 네가出门 외출하다라는 뜻인데요. 더 뒤에 원래는 보통은 뒤에 명사가 붙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네 번째 제시어에 时候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 하나 보일 것 같아요. 的时候. 기억나세요? 뭐뭐 할 때. 아까 듣기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그쵸? 什么什么的时候. 뭐뭐 할 때에. 그러면 네가 외출할 때 그 김에 무엇을 가지고 가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남아있는 제시어 뭐가 있습니까? 라지, 쓰레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정답 문장 확인해 볼게요. 你出门的时候, 너 외출할 때, 顺便, 그 김에 바, 무엇을, 쓰레기를 가지고 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你出门的时候顺便把垃圾带走.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쓰기 이 부분에서 필요한 우리 형용사 문장들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용사 오늘 형용사 진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꼭 암기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 나왔던 장문어휘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어입니다. 쌍 이라는 표현이에요. 쌍, 향기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형용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 독해 문제 풀었던 것처럼 형용사 앞에 정도부사를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 만들어드렸던 병렬, 나열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뭐이기도 하고 뭐뭐이기도 하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뭐예요? 요 A, 요 B. 괜찮으시죠? 자, 그럼 오른쪽의 문장 읽어볼게요. 这朵花又香又漂亮. 괜찮아요? 자, 이 꽃은 향기롭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다. 사실은 그냥 很香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늘려보는 거죠. 향기롭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
도어라는 양사인데요. 이 단어도 우리 4급에서 양사 파트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어, 뭐예요? 꽃을 세워주는 양사, 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꽃송이는 향기롭기도 하고 예쁘기도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엔. 시엔이라는 표현은 맛이 짜다라는 뜻이에요. 맛이 짜다. 자, 오른쪽에 읽어보실게요. 我觉得这道菜有点咸. 我觉得 기억해 두시고요. 내 생각에는 내 주관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거 없이 이 요리는 有点咸, 좀 짜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앞에 붙는 我觉得를 붙이게 되면은 좀 더 내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글자 수도 늘어나고 좋네요. 그쵸? 자, 그럼 내 생각에는 이 요리는 좀 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서 honey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디알이라는 표현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정도부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디알을 붙이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어서 졸려요 발음 읽어보실게요. 콘. 콘, 졸리다. 자, 오른쪽 문장 갑니다. 我今天起床太早了现在有点困. 자, 앞문장 같은 경우에 나는 오늘 起床 기상이 太早了 너무 일렀대요. 그래서 现在 현재 有点困. 좀 졸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문장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현재 좀 졸리다. 하지만 앞에다가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을 붙이시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문장이 역시나 길어지기도 하면서 조금 더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실게요. 루안이라는 표현은 어지럽다, 지저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읽어보실게요. 你的房间怎么这么乱?你的房间, 너의 방은 怎么这么, 통으로 외워버리세요. 怎么这么, 어째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째서 이렇게. 그러면 너의 방은 어째서 이렇게 乱, 지저분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에 물음표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乱, 지저분하다, 어지럽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이것도 아까 또 배워봤네요. 적합하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合适. 자, 오른쪽에 보시면 这件衣服对你很合适你试穿一下. 이 옷은 对你, 너에게 很合适, 딱 적합합니다. 너에게 딱이에요. 你试穿一下. 너는 试穿, 试穿,穿이라는 표현은 그냥 입다예요. 근데 앞에 실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험해보다 시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시착 한번 해보세요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없어도 그만이에요.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되긴 하겠지만 기억해 봅시다. 试穿, 시착하다, 한번 입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무료하다, 재미없다 읽어보십니다. 平时无聊的时候你做什么? 平时, 평상시에 无聊的时候, 무료할 때, 재미없을 때 你做什么?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 형용사 관련된 어휘들 한번 쭉 정리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조금 정리해 부분 중에서 형용사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고 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적중 특강이었고요. 우리 2022년에 첫 시험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再见, 싱쿨러.